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책이 아니라 인터뷰거든요. 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데 올해로 연세가 102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기자가 흡사 공자 맹자의 어떤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나 저나 나이대가 뭐 많이 난다고 해봐야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철학 있을 수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어떤 삶의 정답을 알고 싶잖아요. 정답은 없다고들 하지만,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일반 노인분도 아니고 철학과를 전공하신 100세가 넘으신 분은 어떤 말을 할까가 굉장히 크게 궁금했어요. 이제 이 기자와 교수님의 대화 내용을 낭독해 드릴게요. 처음에 기자가 행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들 찾습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기자가 또 묻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이에 기자가 또 묻습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까?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여기에 또 질문을 합니다.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기자가 또 묻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기주의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나눕니다.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수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겁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많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더군요. 이에 기자가 묻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100세 인생을 기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세대 교수로 처음 갈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환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봤어요. 30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나머지 30년은 직장에서 일한다. 그럼 인생이 끝난다. 기자가 묻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어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건 60부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글도 더 잘 쓰게 되고 사상도 올라가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더군요. 사과나무를 키우면 제일 소중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게 60부터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의 사회적 가치는 60부터 온다. 그럼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60을 넘어 90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90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로 건강 때문입니다.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혈압, 당뇨, 치매는 주로 60세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걸 60, 70, 80세가 돼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50세부터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90까지는 다 간다고 합니다. 90세까지는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니까 40, 50년 후에는 100세까지도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그때는 퇴직하고 한참이나 지난 뒤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연차 지방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방 유지들을 만납니다. 장관 지낸 사람, 교수 지낸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나보다 정신이 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장관직 끝내고 정년퇴직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란 걸 알겠더군요. 일과 공부를 안 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습니다. 이해 묻습니다. 일과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꼭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따로 있나요? 독서하는 거죠. 취미 활동하는 거고요. 취미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건강하냐? 같은 나이에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떤 초반에 했던 질문, 행복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나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었죠.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지금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든 대개의 일반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한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2억, 3억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벌어질 때는 급격하게 수직적으로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다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연봉 1억도 못 벌어보고 죽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성공, 부자에만 핵심적인 어떤 관심들이 유튜브나 그런 거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어떤 생각을 좀 바꿔봤을 때 내가 과연 그 돈을 이제 벌었어요. 이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됐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 연 2억 벌던 사람이 연 한 2배 이상 5억 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돈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어차피 돈 있다고 행복해질 거였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떤 획일화된 답안지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우선 자기 자신부터 알아가세요. 내가 뭘 하면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행복한지, 그렇게 뭘 했을 때 우선 내 자신이 뭐가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안다면 그 이후에 부자가 되고 어떤 자기계발 서적을 보고 남들을 좀 따라해보고 그런 의지로 불타올라서 누군가 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 100시간? 열심히 뭘 하든 주 100시간을 하라는 뭐 그런 말들? 그게 되지 않을까요? 주 100시간이든 80시간이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그 스트레스랑 그 지겨운 거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사람도 하다 보면 당연히 지겨워져요. 1년 내내 혈기왕성하고 의지에 불탈 수는 없다고 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낭독했던 자기 자신부터 살피라고 했던 그 책처럼 먼저 본인을 알고 그 다음에 뭘 할지 계획을 짜보세요. 모든 꿈 다 이루시고요. 아픈 일 있으시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요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밖에 나가서 광합성 좀 하시고요. 좋은 에너지 가득 가득 받고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게 우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피세요. 그 모든 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재밌지 않고 지겹다고 해도 파이팅 해봅시다.